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나서 큰 사랑을 받았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오늘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해외 이송을 위한 적응 훈련도 무사히 마쳤는데요. 탄생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온 강철원 사육사가 푸바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입니다. 네, 대중에게 푸바오는 단순한 판다곰 그 이상의 의미를 남겼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용인푸씨, 푸공주, 푸뚠뚠 우리의 푸바오가 오늘 떠납니다. 저도 오늘 푸바오가 좋아하는 이 대나무색 넥타이를 해봤는데 평론가께서도 어떻게 대나무색 옷을 입고 좀 연하게 오셨습니다. 예. 예.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 언제부터 이런 사랑이 시작된 걸까요? 네, 사실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이제 그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러바오와 이제 아이바오라고 하는 이제 두 쌍의 한 쌍의 판다를 이제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임대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2020년 7월에 이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 판다곰이 태어나는데 바로 그게 푸바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54일 정도 이렇게 머물고 중국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2021년부터 공개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국내 첫 판다였기 때문에 각별한 의미가 있었고 이 푸바오 성장기가 또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많은 팬들이 생겼고 또 2023년에는 이제 역주행 현상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반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각별한 의미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의미 때문에 더 많이 쇄도하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이 푸바오의 인기의 비결의 가장 큰 원동력은 뭐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판다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에서만큼은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판다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인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예를 들면 뭐 러바오나 아이바오도 왔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다는 뭐 중국에서만 있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속지주의에 관련해서 한국인들의 정서가 좀 많이 크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 국민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그런 상황적 요건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분들이 격리 생활 하다시피 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좀 답답한 고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가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대면 콘텐츠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직접 뭐 판다를 보러 갔을 경우에 못 보던 장면들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너무 귀엽고 이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힐링이 됐다, 치유가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좀 팬덤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고 팬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유의 이런 팬덤 문화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점 때문에 CNN에서도 이제 주목을 이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나라 최초로 태어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냐? 네.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제 1983년에 워싱턴 조약이라는 게 이제 맺어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희귀 동물을 이제 팔거나 기증할 수 없도록 하는 조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멸종위종 보존 협약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만 4세 이전에 이제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 4살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성적으로 이제 성숙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적응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만 4세 이전에 만약에 임대한 경우에도 이제 되돌려 보내야 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푸바오도 임대 형식으로 왔다. 아무리 한국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런 협약 때문에 되돌려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중국이 이런 이제 판다를 유출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요. 이미 국제 조약이 이제 맺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판다를 외교로 활용한 게 1980년대부터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판다에 열광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중국의 전략은 이제 일종의 상징적인 동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건 이제 문화 전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교 관계의 개선이 필요한 국가에 있어서는 판다를 기증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이것이 7, 8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 또 최근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싱싱양양이 이제 기증이 된 바가 있었는데 그국 같은 경우 지금 임대 기간을 좀 연장할 수 없냐 이런 요청을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같은 경우도 프랑스에서 원전 을 좀 이제 협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프랑스가 이제 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답으로 또 판다를 보내기도 했었고 또 2019년에도 이 북극 항로 개척과 북극 개발 때문에 덴마크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도 이 판다를 또 임대 형식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자신들이 좀 필요할 때 판다를 외교 전략으로서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그 인기를 많이 끌어왔는데 유독 한국은 더욱더 각별한 사랑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푸바오가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푸바오와 관련한 굿즈도 정말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푸바오가 낳은 이 경제적 효과도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판다를 보기 위해 가지고 가족 동반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끼리 가는 경우도 굉장히 이제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 첫 공개된 이후에 한 550만 명 정도 관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로지 그 푸바오 때문에 가신 분들 많고 또 요즘에 영화 보면 N차 관람 많잖아요. 예.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계속 가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더욱더 경제 효과가 있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굿즈 시대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팬심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데 굿즈 판매만 한 270만 개 이상 된다고 하니까 뭐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사줘야 되는 필수템이 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이제 판다 푸바오의 포토 에세이가 이제 발매가 됐는데 요즘에는 뭐 책 잘 안 읽는다고 하는데 푸바오가 등장하기 때문에 또 베스트셀러까지 이렇게 올라갔고요. 또 마지막 관람하는 날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답지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6시간 기다렸다는 분도 있었고요. 또 두세 배 이상 많은 분들이 답지를 하는 등 유형의 경제 효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컨텐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뭐 집계는 안 됐습니다만은 SNS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 콘텐츠 수익은 집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수익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푸바오의 몸값도 상당히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푸바오가 먹는 이 대나무를 공수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임대료까지 내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뭐 1년 동안만 임대료가 100만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4년이면은 뭐 400만 달러를 지불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중국이 많은 돈을 버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앞서서 뭐 임대 형식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임대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책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비싸게 뭐 이렇게 책정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저렴하게 되면 너도 나도 임대 형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충스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판다인 푸바오는 뭐 사료보다는 대나무를 주로 즐겨 먹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대나무도 공수를 해야 되는데 이 공수도 뭐 중국의 어떤 대나무를 공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연간 1억 원 정도의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고 사실 뭐 돌아가서도 중국 쪽에 그런 대나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참고를 했어야 된다라고 뭐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푸바오가 잘 먹고 행복했으면 그걸로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예. 네. 또 푸바오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 강철원 사육사인데 강철원 사육사가 오늘 중국으로 가는 길까지 끝까지 동행을 한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소식도 좀 들려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강철원 사육사의 뭐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기 때문에 이제 근거리에서 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과연 오늘 동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었는데 이제 어제 이제 모친상을 이제 지내고 오늘 이제 합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뭐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이 강철원 사육사가 어떤 분인지는 이제 잘 아시잖아요. 사실 네. 우리가 사육사 하면은 좀 엄한 관리를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콘텐츠나 또 방송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굉장히 친근한 모습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했었잖아요. 심지어는 아이바오가 혼내키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심지어 뭐 발로 막 때리고 뭐 이러는데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푸바오를 옆에서 어루만져주고 다독이는 그런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구로 가는 이 비행기 안에서는 강철원 사육사가 동행을 하게 되면 심리적 안정감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지 간에 비행기를 처음 타보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뭐 알려진 바로는 화물칸에 이제 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타는 그런 안정된 이제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강철원 사육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잘 헤아리기 때문에 모친 상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행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 나가는 동안에 이제 자료 화면으로 강철원 사육사와 푸바오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영상들을 준비해서 보내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된 영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팔짱 데이트 영상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2천만 뷰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푸바오와 강철원 사육사의 사이는 네. 뭐 손자와 뭐 할아버지 뭐 이런 관계라고 볼 수가 이제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저렇게 이제 매달리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어디 가냐, 예. 질질 끌려가는 장면이 마치 아이가 예, 지금 엄마, 나오고 있어요. 예, 다리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질질 끌어가는 모습. 그래서 마치 아기의 모습을 연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 마, 이러는 것 장면에서 같아요. 왜 가는 거야? 엄마 어디 가? 그러게요. 나 버리고 가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을 이제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팔짱 뭐 데이트하는 장면들. 그래서 마치 이제 사람과 같이 이제 데이트를 즐기는 듯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네. 점들이 이 동물이 아니고 곰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인상을 많이 갖게 한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400만 뷰 이상을 이제 기록한 건데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N차 관람입니다. 계속 이 장면들을 보고 또 보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기록을 하려고 했고 저렇게 이제 쓰러졌다가도 다시 가고 예. 그래서 이 장난을 좋아하는 아기 같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주게 되고 저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고민과 시름이 있는 분들은 한시름 잊고 힐링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장난을 또 강철원 사육사가 치고 또 반대로 푸바오도 같이 치고 이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이 즐거움을 더 선사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도 이게 봐도 참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기 때문에 푸바오가 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에버랜드가 잠시 뒤 이제 10시 40분부터 푸바오 배웅 행사를 이제 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또 많은 이제 팬들이 나와서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제 푸바오의 배웅 행사를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모습이 이 시각 에버랜드입니다. 비가 오는 에버랜드인데도 많은 이제 푸바오의 팬들이 오늘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앞서 지난달 3일에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공개가 됐을 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오늘 실제 푸바오의 모습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리고 궂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푸바오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서 현장에 저렇게 나가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오늘 모습은 이제 잠시 뒤에 저희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푸바오를 이제 특수 차량에 싣고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팬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그 영상은 저희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푸바오가 오늘 떠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검역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역 네. 생활을 비롯해서 상당히 떠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일에 이제 마지막 출근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한 달 동안 이제 검역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실에서 비공개로 건강 검역 관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요. 야생동물 운송 국제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한 달간 검역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뭐 중국이 뭐 엄청나게 까다롭게 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까다롭게 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 사례를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한 달 동안 검역 생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피 검사를 이제 실시를 해가지고 예. 또 이제 그 현지에 가서도 예를 들면 한 달간 또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뭐 그런 것까지 보여지게 되는데 이번에 뭐 피검사를 하라든지 뭐 구체적으로 한 것은 이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생동물 운송 규정에 따라 가지고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해서 이제 마지막 출근을 한 달 전에 네.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검역 생활을 했고 바로 오늘 이제 잠시 뒤에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남아 있어요. 이제 공항도 가야 되고요. 공항에서 비행기도 타야 되고요. 또 중국에서도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굉장히 많은 준비가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운송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우리가 일반 동물처럼 뭐 트럭에 실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왜냐하면 푸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신이 있었던 판다월드에서 이제 벗어난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외부 환경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특히 빛 같은 거에 예민할 수도 있고 소음에 이제 예민할 수 있고 또 진동에 예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무진동 특수 차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중국 쪽에서는 전세기를 아예 보내왔습니다. 한국 쪽 전세기가 아니고 중국 쪽에서 전세기를 보내왔기 때문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 다만 거리가 좀 깁니다. 2,400km를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당연히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밖에 이제 없거든요. 처음 타는 비행기에다가 너무 장거리 이송이기 예.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심적 안정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강철원 사육사가 중국까지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일반 이 객실에 갈 수 있고 이제 화물 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푸바오가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지에 관심이 많은데 일단 푸바오가 이 습산성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보존 연구센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여기서 계속 지내는 건지 또 중국 적응 기간 한 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그럼 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판다 보존 연구센터로 가게 되는데 워렁선수핑이라고 하는 기지에서 일단 한 달간 또 격리해서 이제 중국 생활에 적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이언트 판다 보존 연구센터는 4개의 기지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4개의 기지 중에 최종적으로 보금자리는 어디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4개의 기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판다월드에서는 이제 출근한다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일반 관람객의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점진적이고 맞춤형으로 적응 전략을 하겠다. 그러니까 판다가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어떤 절대적인 원칙에 따라 가지고 적응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판다의 어떤 특성, 성향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맞춤식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 주거하게 될 공간은 반자연적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으로 당연히 이제 방생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야생 조건이 최적화된 반자연적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적응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중국 사육사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이제 있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공개되느냐 이런 네. 것이 굉장히 궁금하게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뭐 방송사에 따라서는 이제 방송 제작까지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점들은 아직은 이제 적응 기간에 따라 가지고 예측이 불가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푸바오가 과연 출근하는 걸 즐겨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출근은 사실 직장인들 차원에서도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적응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으로 떠나는 푸바오와 관련해서 오늘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